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작가 공간에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정하신 거죠? 1년에 한 권씩. 대단하십니다. 네. 가수들도 1년에 한 번씩 앨범 내느라고 힘든다던데. 네, 두 분 소개 먼저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실까 봐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미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낭독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네일리스트. 근데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지 떠나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수들도 10년 일하면 뭐 1년 안식년 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9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도 쉼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지금은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용기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결단인데 멋진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완전히 쉬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책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 중간에 책도 쓰고요. 그다음에 트레일 러너니라고 제가 요즘 마라톤에 빠져 있어서 네네. 러닝에 지금 심취해 있습니다. 네. 새로운 취미에. 풀코스? 네. 풀코스까지 가진 않고요. 그냥 로드러닝 하다가 이렇게 산 타는 거, 산악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힘들 좀 텐데. 빠져 있고 그다음에 3월에 이제 다낭으로 가서 해외 마라톤에 이제 또 눈을 떠서 해외 마라톤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다. 최근에 왜 이렇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엮이지? 최근에 상하이 마라톤이 국제 마라톤이고 그거는 뛰는 것 자체가 10대 1 경쟁률을 뚫어야 된대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추첨처럼 돼야 된대요. 네, 너무 많이 지원해서 그거 얘기하신 분이 또 계셨는데 마라톤 건강에 너무 좋죠. 네. 마라톤 붐이에요. 붐. 그러니까요. 많은 다낭이 분들이. 서울시 다낭군 거기 왜 이러세요 또. 진짜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래서 저도 베트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나도 가봐야겠다. 서울 사람들이 거의 한국 사람이 한 80%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이 한 20% 있어서 거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그 정도로 헷갈릴 정도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로. 신기하다. 다녀오셔서 한번 또 얘기해 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4, 5년 열심히 일하다가 올해는, 작년에 이제 2024년도에는 네. 저는 이제 좀 로타리라고 해서 그 국제 이제 봉사기구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저도 지금 한 반년 정도는 약간 이제 생업은 좀 내려놓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지금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사실은 이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상미 대표님은 이제 9년 차였는데 저는 한 4, 5년 차에 잠깐 좀 저도 좀 찾아볼 겸 해서 일은 좀 쉬면서 이제 그런 봉사활동하고 또 뭐 그 사이사이 뭐 재밌는 것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약간 저도 쉬는 개념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쉬는 게 맞냐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뭐 활동을 많이 하셨구나. 이제 봉사활동 좀 주로 많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이제 친구들이랑 좀 이제 산행 다니는 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라톤 한 번씩 이제 친구들이랑 또 갔다 오고. 근데 저는 정말 완전 취미처럼 저희는 이제 5km. 네네. 5km 그냥, 좋죠. 그냥 걷듯이 이렇게 다녀오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하고 또 이번에 또 책 나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원래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쉬는 게 아니구만 뭐 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방금 상미 대표님 얘기할 때 역시 이런 사람들은 쉬는 게 아니야. 맞아. 비슷한 결의 분들이 진짜 딱 모이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진력도 있으신 것 같고 멋지네요. 오늘 갖고 오신 책이 공저가 제목이 인생 2막. 나다운 삶을 재구성하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신 건가요? 좀 연령대가 좀 다 높았어요. 60대, 70대 분들. 네, 저희는 이제 50대를 이제 바라보는 나이긴 했는데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은 과거의 삶을 좀 정리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제가 이제 인생 2막이다 보니까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좀 신청을 주셔가지고.
그 와중에 조수아 작가님은 또 신청을 하셨네요. 아, 네. 저는 네. 사실은 이제 인생 요새는 이제 이막이라고 하는 게 네. 예전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해오던 거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이제 좀 포장을 잘 해놓고 네. 새롭게 이제 다른 스타트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에서 저는 이제 인생 이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딱 들었었을 때, 저 지금 필요해요. 제가 딱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뭐 뒤에 뭔가 많이 쌓아놨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던 거에서 새롭게 날 좀 더 높이고 싶어서 생각했던 그런 인생 이막이라서 네. 저는 같이 쓰신 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결이 다르구나.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 지금 이제 오신 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못 오신 분들의 글에 대한 스케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에 네. 저희가 이제 출간 기념회를 했거든요. 네. 출간 기념을 했는데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남편도 오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책을 내셨으니까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예비 며느리도 오실 정도로 그분들한테는 이게 큰 사건인 거예요. 저희 둘은 뭐 가족이 안 왔지만 이제 연령대 있으신 분들 온 가족이 막 꽃다발이며 막 다 오셔가지고 정말 이게 누군가를 기념하는 역할을 책이 좀 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연령대 되게 많으신 분은 암 환자여셔가지고 이미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었다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담들도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은퇴해서 지금 강사로 있는데 그런 자기가 이제 인생 턴하게 된 계기들 뭐 그런 분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60대라서 60대는 요즘에 김미경 학자님 말로는 20대 뭐 또 다시 쓰는 20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0대에 새롭게 뭐 귀향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 같은 거 가꾸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걸 담고 있고 저는 이제 트레일 러닝에 빠졌던 거에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미 대표님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마라톤에 왜 그렇게 빠지게 됐고 그러게요. 나도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 그럼 이 책의 주제를 건강에서 노후에서 이제 건강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 얘기를 담아보자 싶어가지고 트레일 러닝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상미 대표님의 내용은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해서 트레일 러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조수아 작가님은 내가 담은 5가지 인생 이막 물들이다. 네. 네. 내가 담은 5가지. 네.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5가지는 베이스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었어요. 베이스로 가져가고 그 위에다 이제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서 뭐 이제 첫 번째로 썼던 건 이제 보통 그때도 한번 여기 왔었을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 정의가 나의 가치가 많이 나오고 내 가치가 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좀 가치를 담고 나에 대한 정립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에 대한 걸 썼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꿈이었었어요.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목표는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목표 설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꿈에 대한 그런 걸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남편을 썼어요. 제가 인생에 제일 끝까지 갔었을 때 어쨌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들의 이렇게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한 거였는데 건강은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요새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네. 약간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지금 내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나 건강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사실은 계속 누구나 다 똑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그동안 굉장히
나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내가 가진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무한정 주어진 것처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변화를 해가는 거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저한테 가장 많은 그런 힐링도 되지만 또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본 저의 이제 틀이 되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해가려고 지금 이제 인생 2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시간이 나한테 기쁨도 되고 뭔가 희망도 되지만 아픔도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어떻게 그런 작용을 했는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제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시간을 그 사람한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특히나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서부터 이제 내가 앞으로까지에 대한 저의 막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그 시간들을 같이 많이 보내는 거를 사람이랑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쌓아온 시간이 어느 순간 딱 어떤 계기나 이런 걸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면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내가 그 사람하고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나눴던 나의 모든 추억들이 다 너무나도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그게 막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엔 또 다시 시간이 그 시간을 치유해 주는 거는 결국 시간이 다시 흐르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나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 여자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나는 내가 가진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라는 걸로 이제 좀 바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 단순히 나한테 주어졌던 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얘기하신 게 결국은 그 안에 관계가 정말 들어있는 거고 그 관계 안에서 아팠던 것을 또 시간에 또 흐름에 따라 또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시간이 또 치유해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인생 2막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다 달리면서 되신 건가요? 네. 공통점이 달렸다는데. 그러게요. 달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저게 뭔가 있을 거야. 호기심이 되게 많은 체질이라.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경쟁 저희가 메달을 딸 것도 아니고 순위권에 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커트라인 시간 안에만 들어오자.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 번은 컷오프 당해가지고 메달도 못 받은 대회도 있었어요. 국제대회여가지고 되게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에 도전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해외로까지 가고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산미 대표님 우리도 뛰고 싶은데 무릎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뛰지 말래 이러면서 본인도 따라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내잖아요. 우리의 롤모델이야. 더 열심히 뛰어줘. 그냥 바라보는 것마다 그냥 박수치고 그냥 흐뭇해.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의 꿈까지 같이 안고 뛰고 있구나. 무릎 괜찮으세요? 짐이 많으신데. 저는 아직까지 괜찮고 뛸 때마다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자연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저도 아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뛰면서 내 몸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글로 저는 이제 뛰는 걸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안 되시면 요가나 명상 같은 조용한 정적인 거로도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육체적인 걸로 마라톤을 선택한 거고 뭐 다른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은진 작가님하라고 있는데 70대인데 카누를 타세요. 방송 출연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우연히 이제 제가 카누 태워달라고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번째 책인 액티브 시니어라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대 분도 뭔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제 괜찮은데요? 저 이거
조회방사 한번 써볼래요. 그래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인생 2막으로 우리 책 쓸 거다. 이렇게 사람을 모은 거라서 이번에 슬로우 에이징 80? 뭐 이렇게 또 책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출간기념회 때 그분을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건강 관리에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한테 번뜩 통찰을 준 분이 그분이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러네요. 요즘은 정말 인생이 너무 기니까 70이어도 젊은 거고, 그죠? 80이어도 살만한 거고, 진짜 100세는 기본이 된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면서 또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는 그 60대, 70대 분들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어떤 후기가 있으셨나요? 그분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다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니까 그 한 분은 아들이 무슨 캐나다인가에 있대요. 이 책을 캐나다로 보낼 거래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쓴 책이 외국으로도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뿌듯해하시고 이렇게 책 쓸 기회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또 내가 또 판을 잘 벌렸다. 판 벌리는 걸 진짜 잘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추진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아 작가님은 그 판을 벌릴 때 아주 적극적으로 딱 올라설 수 있는 또 그런 용기가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상미 대표님이 항상 딱 적절한 시기 때 뭔가 이렇게 툭 던져주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좀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던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이제 막 너무 일하는 게 재밌고 하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 뭔가 물어봤었을 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 일하는 거 좋아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일하는 게 좋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딱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가 야 근데 너 그렇게 하고 하는 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근데 남겨진 우리는 되게 상실감이 크더라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실감이 크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서 이제 왜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는 굉장히 인생에 막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여기서 남겨진 나는 무엇일까? 또는 그쯤이 다들 이제 아이들이 크고 어느 정도 손을 떠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쟤는 혼자서 앞서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또 거기에다 비로소 또 쟤는 이제 우리랑은 다르다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까지도 가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의 모습이 좋아 보이면서도 혼자서만 잘 나가고 혼자서만 잘하는 척하고 막 샘났네. 이제 뭐 샘났다는 것도 맞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막 일하는 게 너무 재밌기는 한데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가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었어요. 오히려 그 얘기에서 반대로 그런 생각을 영향을 받으셨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이렇게 저 혼자서 막 신나서 달리고 있는데 저의 가족 그다음에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놓치고 가는 거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저는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조수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없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막 일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일 벌려놓고 저거 일 벌려놓고 막 그때 당시로는 막 진짜 한 번에 하고 있는 일이 막 7, 8가지 되다 보니까 두 분이 진짜 약간 비슷한데 그 에너제틱한 게. 네. 근데 이제 상미 대표님 바깥으로 이렇게 막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막 모아서 제 안으로 막 담아두는 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저를 들여다보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막 이런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일도 조금 쉬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많이 보는 거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사람이라는 게 이 제자리 두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정하고 또
그 딱 봤었을 때 그 제자리에 모든 것이 다 놓여 있으면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기만 하고 이게 다 이제 수습이 안 될 수도 안 되고 있었던 거기도 하겠다. 나 혼자만 재미에 빠져 있었기도 했겠다 싶어서 아, 제자리에다 딱 두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들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정리하는 느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내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지, 내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 5가지 주제가 그래서 정말 그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맞아.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주제가 나한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를 제자리에는 두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는 건 결코 변화도 아니고 퇴보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제자리에 둔다라는 거는 내가 심지를 갖고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내가 어딘가를 가더라도 나는 다시 거기서도 또 우뚝 나로 설 수 있고 또 막 흔들려서 대굴대굴 굴러가다가도 다시 또 제자리 딱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제자리 두기라는 건 내가 중심을 잘 잡고서는 나라는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어디에서 가든지 나라는 사람은 잃지는 않고 또 그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와, 이게 진짜 글쓰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걸 딱 들어보면 말씀이 청산유수시거든요. 기승전결이 맞아. 네. 놀라워요. 그냥 받아쓰기 시키면 네이버 클로버 아시죠? 받아쓰기 시키면은 그냥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책 제목이 인생 2막 그 다음이 나다운 삶이라는 게 들어가는가 보네요. 그러게요. 자기 자신을 찾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냐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내 자리를 찾는 것보다 어디론가 계속 나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뭉개고 있어서 문제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너무 많이 여기저기 무언가 일을 펼쳐놓고 이랬구나 하고 나를 바라봤다는 게 그게 이 순간에 정말 인생 2막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겠다 싶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뭔가 다시 출발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제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을 겪거나 또는 나한테 이렇게 상처가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보통은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내가 나 자신을 그냥 보호하는 데만 이렇게 급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봉사활동의 방향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책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책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저를 돌아보는 시기를 가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 시간대에 내가 봉사를 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보면 로터리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이 주어져요.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데다가 저희가 이제 뭐 물품도 기부를 할 때가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이제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봉사활동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나라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물품을 기부하거나 이런 활동들은 저희 아니어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래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봉사활동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양적인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봉사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물품이 가는 게 되게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에서 좀 벗어난 봉사들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도 예전엔 양적 봉사였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지금은 질적 봉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영화원 찾아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뭔가 그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제 봉사가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열심히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좀 봉사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 봉사에 대한 질 자체를 높이면 또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게 모델링이 되면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봉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봉사가 기반이 되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렇게 책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났는데 상미 대표님 이제 얼른 빨리 나으셔서 다시 열정적으로 또 뭔가 하실 것 같으니까 소감 한마디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면 한꺼번에 좋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오는 연례 행사 같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주제로 책을 또 쓸까.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 관계된 거 썼고 이번에는 인생 이막. 다음번에는 또 어떤 주제로 해볼까. 또 이제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게 떠올라야 되니까 맞아요. 열심히 서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 나오면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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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는 시간이 되게 막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엊그제 여기 와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거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오면 되게 좀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디어 툭툭 많이 던지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를 정말 잘 끄집어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던 거가 이렇게 딱 뭔가를 딱 던져주시면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조금 일을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은 여기에 와서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좀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아마 올 25년도도 저도 저한테 성장도 물론 일어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저는 올해는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것 또한 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고 가네요. 네. 왠지 그걸 또 담은 책이 공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도 두 분이 너무나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탁월하신 두 분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수월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